네, 안녕하세요. 자, HLB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관련된 종목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내용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공시죠. 근데 뭐 이 내용은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뭐 이런 공시는 하도 많이 제가 많이 봐서 이거는 주가에 영향이 글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하락한다. HLB가 상당히 좋았던 내용이 나와도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이로 인해서 빠져준다라고 하면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큰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상패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정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거나 엄청난 또 호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저는 호재라기보다도 그냥 정말 상패가 될까 안 될까 뭐 그러한 내용 외에는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저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저런 내용 저런 뭐 어떤 내용 이런 거에 집중하시다 보면 조금 좋은 내용이 나오면 계속 주가가 빠지는데 괜찮대 뭐 좋대 라고만 얘기를 하고 빠지는 자리에서 정리가 안 되고 홀딩 계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재가 나오면 상당히 좋은 가격을 주고 돌려줄 수 있는 자리인데 악재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손절치니까 날아가죠. 이거는 일단 큰 의미가 없는 공시다.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테라페틱스에 대한 흐름을 보실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횡보를 계속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 자, 여기를 이제 계속 지켜야 된다. 그쵸? 이 흐름을 지켜줘야 되죠. 약간 뭐 밀리긴 했지만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라인이 뭐냐면,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한다든지 이게 이탈이 되면 손절해야 돼요. 무조건. 손절이 나가야 되는 위치. 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인 손절이 나가고 지금 밑에 이렇게 지금 빠지고 나서 돌려주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 가격 이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손절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만큼의 이격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자, 이러한 지금 박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작은 그림, 제가 이렇게 좀 작은 그림을 설명을 드렸으면 이번에는 이제 큰 그림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위치에 대한 것을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점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보면 저점이 맞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이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낮은 가격이다. 근데 뭐 지하 몇 층도 있다. 보이지 않는 지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을 땐 저점은 맞지만 어느 정도의 그 저점에서 추가하게 나왔을 때 이때는 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인과 기관 쪽에 상당히 수급이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치를 지켜줘야 된다. 제가 이제 단기적인 짧은 구간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저점인데 저점에서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점상을 했었던 점상의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안착을 한 이 모습에 다시 갭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세력이 작업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밀리지 않는다. 자, 큰 그림을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 세력이 더 물량 확보를 하고, 그렇죠? 한파동을 더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 생기는 자리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으면.
밀리면 이거는 물량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거래량을 가지고선 야 이거는 뭐 세력이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 못해요. 세력 입장이 아닌 이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세력이 작업한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만 해주면 저는 한파동 더 나온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파락이에요. 개파락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다. 이것만 확인을 큰 그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약 보겠습니다. 제약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자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주봉을 보여드린다는 게 큰 그림을 주봉 봐야 돼요. 큰 그림을 봤을 때도 지금 자 이 위치에서 손절이 나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든지 뭐 어떻게 모양이 나오든지 관망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저항받고 그죠? 지금 큰 그림을 이 주봉상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자 급락, 횡보, 상승, 눌림 그쵸? 자 이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자 여기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키고 과연 이 모습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걸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횡보이기 때문에 자리만 지켜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보겠습니다. 네, 제약도 여기 깨지면 정리해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 밑에는 손절이 나가야 하는 자리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흐름을 보면 이만큼의 상승을 했었죠. 여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 밀리는 구간. 그러면 생각보다 안 밀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이 이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 많이 밀린 건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게 있는데 좋은 것은 생각보다 강한 거다. 이 누르는 힘에 있어서 생각보다 강하다. 하지만 강하지만 올라와도 큰 의미가 없다. 왜? 이 강하게 누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겠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뭐냐면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다가 이 물량들이 그냥 있죠. 여기에서 빠지면 어떻게? 네, 이만큼 빠질 수 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온 만큼 더 내려올 수 있다. 많이 빠질 수 있죠. 이게 좀 안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자, 일봉상에서는 어떻게 빠진 만큼 어느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일봉상에서 빠진 만큼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빠졌어요. 중심에서. 빠진 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주봉상에서 빠진 만큼 빠져야 된다. 고점에서. 이만큼.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중간치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10,000원 밑으로도 밀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밀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저점이다라고 그러니까 단기 스윙 중기로 봤을 때 저점이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저점이 아니에요. 이 위치가.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그동안에 계속 지지를 해줬어요. 강한 자리를. 하지만 지금 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차트를 뒤집어 볼까요? 네, 뒤집어 보면 계속 저항이 생겼어요. 계속 저항이 생기고 어떻게 이제 뚫고 가는 자리예요. 어디로? 위로? 아니죠. 밑으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욕심이다라기보다도 바램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이거 최저점이야. 돌릴 거야. 최저점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라 종목을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면 이거 돌릴 것 같은데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다 라고 그냥 하는 게 오히려 그 심리적인 게 더 솔직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보여지겠지만, 그죠? 보유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 차트 따라가라고 하면 좀 냉정하게 아마 판단하실 텐데, 보유를 하셨다라고 해야지 이 사람의 좀 마음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유하는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만 이제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초점이다. 그럼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뭐죠? 이거 반등인데? 뚫었잖아. 못 뚫었던 거 반등인데? 그쵸?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걸 또 바라셔야 되잖아요. 뒤집었으면. 근데 뒤집은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더 생각하시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도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올라왔죠? 위치에. 그쵸? 자, 일봉상 보시면 여기 올라와 있죠? 이렇게 주봉상 제가 왜 매매를 했는지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면 밑으로 빠지면 손절이라며. 예, 손절 맞습니다.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잖아요. 차트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기술적 분석으로만 갑니다. 재료,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어떤 이제 시황적인 내용에 대한 뭐 이런 거 비교하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봐라, 여기 이탈되면 다시 올라와. 그럼 손절 치면은 올라갈 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다시 잡으면 됩니다. 수십 프로 빠져 있는 거를 그냥 몇 프로의 손실로 끝내면 돼요. 그 여기서도 이제 갭상승에서 점상 가면 이렇게 또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보다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재료를 믿고 기업을 믿어서 무조건 홀딩한다? 수십 프로 빠져도 이게 더 어리석습니다. 저는. 기준을 잡으시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이 무조건 차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가 매수하고 몇 프로 빠지면 손절할 거야. 기업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료하고. 그것만 믿으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급락장이 오는데 이 회사는 재료가 좋아. 기업이 좋아. 80% 홀딩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의 차트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차트 가지고 매매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급락장이 오든 그냥 조용한 그런 시장이든 마이너스 5에서 뭐 3%는 똑같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넥스트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위쪽, 아래쪽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이탈되면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넥스트는 어떻게 중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보다도 기준이죠. 기준의 위에 있다. 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 기준, 이 라인의 기준이 뭐냐. 지금 급등을 했었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네. 캔들이에요, 캔들. 캔들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에서도 잘 지켜줬죠.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서도 이미 넥스트는 잘 지켜줬어요. 그러면 넥스트에서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잘 지켜줬었던, 그러니까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이때 잘 지켜줬었던 모습에서 이탈이 나와도 일봉상에서 자리를 지켜준다.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다. 기준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봉상에서 밀렸다라고 하면 일봉상에서 올라오는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 이 자리 여기죠.
12월 1일. 그러면 12월 1일이 여기 이제 올라오죠. 그쵸? 이렇게 올라왔을 때 두 가지 조건에 올라오는 자리. 일봉상에는 우에 있고 주봉상에 올라온 자리. 좋은 자리죠. 예, 제가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조건에 완벽하다. 좋다. 하지만 밀리면 안 좋다. 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큰 그림입니다. 예,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잘라서 뭐 조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말씀드려봤고요.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일봉상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정리해야죠. 여기서. 근데 이게 제가 이 지표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치고 올리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여기 강하게 들어올려준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가 가로지른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파동의 위에 올라갔을 때 기준 캔들을 찾는 거예요. 기준 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준 봉을 찾는 겁니다. 그 기준 봉을 표시가 돼요. 그럼 지금은 일봉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 그리고 주봉을 보면 주봉에서 이미 어디서 10월 말에 이탈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안착을 했지만 다시 밀리죠. 자, 여기 보시면 11월 둘째 주 정도 되겠네요. 자, 11월 둘째 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시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한 가지는 기다려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동시에 내려가면 뭐한다? 안 좋다. 두 가지 위에 올라오면 좋다. 그럼 이건 손절 나갔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큰 그림 봤을 때. 자, 그럼 이 현재 위치에 대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왜? 돌파를 시도했었던 이 이격. 지금 그 위치에 있다. 같은 이격이 있는 상황.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자, 이만큼을 잘랐을 때 여기에 대한 이 상승. 그쵸? 그럼 이 자리에요. 이만큼 빠졌죠? 이만큼 더 빠진다. 밀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HLB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지금 밀린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죠. 47,000원짜리. 여기가 어디? 10월 말. 그쵸? 그러면 10월 말 동시에 이미 먼저 빠졌죠. 그러면 일봉에서도 빠지고 주봉에서 빠졌다. 이때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계속 강조했었죠. 기준. 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하나 빠졌죠. 이만큼 빠졌죠. 그러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반등이 나와야 하는 위치에서 지금 천천히 빠지죠. 이거 반등 빨리 안 나오면 안 된다. 빨리 나와야 돼요, 반등. 자, 주봉 볼게요. 자,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빠지고 어떻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다? 보세요. 기간에 대한 것과 하락에 대한 것. 여기죠. 이격. 이 자리가 어디다? 네, 여기에요. 제가 매수해도 된다는 자리. 자, 여기. 확인되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뭐 지표 하나 갖고선 보는 것이 아니라 캔들 하나 보고 자, 이 캔들이 뭐 어떤 캔들? 저항이 생기는 자리. 전에 제가 지표를 사용했을 때 어디를 지나갔었죠? 여기를 지나갔었죠. 이 자리.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를 설정을 하는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까지 이 위치는 뭐다? 돌파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여기를 뚫게 되면 다음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이 자리 그리고 자, 여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탈, 하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큰 위치에서는 큰 그림을 봤을 때 빠질 만큼 빠졌어요. 지금은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락이 천천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모든 HLB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밀린 상태에서 추가락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죠. 더 빠지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빠지면. 근데 그 위험한 자리가 자 위험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 주가가 위험하다. 공포 속에 들어가면 매수에 대한 매수의 기회가 있고 남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공포의 자리에서 살아? 확인해야죠. 이 공포라는 것은 어디가 공포스러운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점점점 확인하기 쉽지 않은 자리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 위치에서. 자,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에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오늘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부터 제가 자꾸 기회에 있다, 기회에 온다, 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회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위치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좀 무서워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납니다.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HLB도 마찬가지로 빠지든지 뭐 자리에 잡든지 기회가 온다. 그 기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썸네일에서 이렇게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매수 기회 있습니다. 그런 거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똑같은 내용, 뭐 조회수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별거 아닌 내용인 제목을 달고 제가 중간중간에 정말 기회가 있을 때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